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 지금부터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LNK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제가 높이 확장형 케이지가 이끄는 성장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LNK 바이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LNK 바이오는 2008년에 설립된 척추 임플란트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척추 질환에 사용되는 척추 고정 장치 및 척추 수술용 제품을 포함하는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의 모든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척추 임플란트 의료기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척추 임플란트 핵심 제품인 높이 확장형 익스펜더블 케이지 3종을 개발을 하고 FDA 의료기기 품목을 허가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연결 매출액 299억 원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73%를 차지하는 등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1.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3년 동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강국진 대표이사로 12.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제품인 익스펜더블 케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펜더블 케이지, 높이 확장형 케이지는 척추 임플란트 수술 시에 척추 사이에 삽입하는 핵심 부품인 케이지를 환자 척추 상태에 맞춰 변형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수술 시간 단축 및 수술 시 출혈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빠른 회복과 수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척추 수술 방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확장형 제품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으로는 패스락 DM, 엑셀픽스 XL, 엑셀픽스 XTP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이러한 높이 확장형 제품의 장점을 살리고 표면 거치기를 올려서 골 유착도를 높인 신제품 블루엑스 시리즈를 개발하여 2024년 10월 달에 FDA 승인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수출 비중이 꽤 높은데 네네. 그러면 글로벌, 이 전 세계적으로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흐름은 좀 어때요? 네, 좀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2년 약 12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6.7% 성장하여 2032년에는 약 23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 손상, 이런 사실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 질환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직 손상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 3D 프린팅, 맞춤형 임플란트 등을 통해 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척추 수술 기술의 발전이 추가적인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최소 침습 수술의 확산이고요. 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익스펜더블 케이지 제품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빠른 회복, 의료 비용 절감 등 척추 질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동사의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저희 이 리포트 제목과 같이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통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역대 최고치의 매출을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고부가 가치 제품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통한 성장입니다. 최근 아까 앞서 산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수술이 환자의 회복을 속도를 높이고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를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에 대해 역시 혁신적인 기술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FDA 승인을 받은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 풀 라인업을 갖춘 회사는 미국의 글로버스 메디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두 개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러한 척추 수술 방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익스펜더블 풀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사는 2022년 3월달 패슬락 TM의 FDA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5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패슬락 TM은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2023년에는 60억 원으로 2배 이상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언론에 따르며 패슬락 TM이 미국에서 수술 2,500예를 달성하며 제품의 안전성 및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수술 후 합병증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성장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세계 최초 측방 곡선형 높이 확장형 케이지인 엑셀픽스 XTP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2024년 매수세에서 이 익스텐더블 케이지 매출 비중이 약 28%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아까 제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10월 달에는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신제품 블루엑스 시리즈 6종도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익스펜더블 케이지 라인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이 확장형 케이지는 기존 일반 케이지 제품보다 거의 5배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적 제품군으로 이런 익스펜더블 케이지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동사의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경신할 수 있다는 걸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동사의 최근 10년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거의 한 300억 원대의 매출액을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한 3년간 매출액이 매년 한 20% 감소를 했었고 2021년을 바닥으로 다시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서서 2023년 299억 원의 매출, 그러니까 약 300억 원 정도로 거의 10년 만에 다시 과거 수준의 매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출 구조가 점차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약 37%였는데 2023년에는 약 86%로 수출 비중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러한 요인으로는 사실 국내 비즈니스 위주였다가 이런 국내의 저마진 구조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겠다고 동사는 좀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차세대 척추 임플란트 개발 및 FDA 승인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6년도부터 동사는 미국 판매법인 이지스파이를 설립을 하여 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태국 등의 판매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매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요.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에 차세대 척추 임플란트 제품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FDA 허가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큰 매출을 전망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실적 감소 그리고 한 가지 좀 악재였던 것은 미국 판매법인인 이지스파인이 현지에 있었던 라이프스파인과의 대리점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굉장히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해외 마케팅 비용 증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업 적자 폭을 좀 키워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 효과가 2023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 패스락 TM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 동사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 패스락 TM, 엑셀픽스 XL, 엑셀픽스 XTP 등의 매출이 시작되면서 2023년도에 매출액 299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의 실적을 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하였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마진의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견인하는 매출 성장은 동사의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익스펜더블 케이지 제품을 동사는 익스펜더블 케이지 제품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실제 이제부터는 매년 과거 10년 내 매출의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년 꾸준하게 이런 최고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3년을 기점으로 매출 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해 실적은 구체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네, 사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 35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40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9억 원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전사 매출액의 약 73%를 차지하는 미국 매출액 같은 경우가 그 패스락 TM 익스펜더블 신제품 효과로 22년도에 미국 매출액이 152억 원에서 2023년에 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성장하였고요. 2024년에도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전사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2023년 말에 미국 판매법인이 이지스파인이 관련된 소송을 합의로 종결을 하며 2024년부터 정상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이러한 효과는 2025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러한 미국 시장의 매출 회복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측면에서는 이런 고가의 높이 확장형 케이지 매출 비중이 2022년도 전체 매출의 15% 수준에서 23년에는 21.4%, 2024년에는 약 28%까지 비중이 올라오면서 2023년에 시작된 시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수익성이 올해 내년 계속 꾸준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의 개선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를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LNK 바이오를 저는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익스펜더블 케이지 제품의 강점이 있는 굉장히 척추 임플란트 부분의 전문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전 세계 2개뿐인 FDA 허가를 받은 익스펜더블 제품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PER 126배, PBR 3.3배, PSR 3.3배로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7년 만에 영업 흑자를 달성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막 시작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2023년 기준 수출 비중이 91.8%로 동종 기업 대비 월등하게 높다는 점, 특히 이런 수출 매출이 FDA 승인된 차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미국을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동종 기업 대비 프리미엄 요인이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영업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사실 다 해소가 좀 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동사가 수출 비중이 91.8%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포인트로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최근같이 이런 달러 강세는 동사의 손익에 플러스로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 LNK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할 분은 임윤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08년에 싱가포르에 이제 먼저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김양현 대표이사가 카이스트 졸업 이후에 MIT에서 화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했고,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한국으로 이전 설립을 했습니다. 큐리옥스는 이제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장비 그리고 소모품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포 분석 공정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바이오약품 신약 개발, 진단 등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 개발 전 주기에서 이제 필요한 과정이고요. 동사는 미세 유체공학, 표면과학 그리고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의 글로벌 표준화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 영업 조직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상하이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대리점을 통한 간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회사를 지금 해외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의 주요 기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앞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는 기존 세포 세척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원심 분리 단계를 없애고 세포 세척 과정을 자동화한 큐리옥스 C 프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레미나 워시, 플루토 워시 그리고 비너스 워시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장비화했습니다. 이 각각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레미나 워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 유체공학, 표면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좀 특수 설계된 플레이트 그리고 정밀 분사와 흡입 장치, 자동화 엔지니어링을 접목한 세포 세척 기술입니다.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세척 기기 안에 두 개의 노즐을 통해서 부드러운 유석으로 한쪽은 버퍼를 주입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흡입을 반복하면서 세포에 결합하지 않은 시약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세포 손실과 변형을 최소화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플루토 워시 같은 경우에는 정밀 로봇 피페팅과 충류 흐름 원리를 액체 처리 스테이션에 적용을 해서 높은 입자 보존율을 제공하는 세포 분석 전 과정 자동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2024년 6월에 이제 상용화가 된 이제 최신 기술이고요. 일반 샘플을 비롯해서 전열 세포 분석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너스 워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24년 8월에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레미나 워시의 플레이트와는 달리 물리적 벽이 있는 일반적인 플레이트나 튜브에서도 자동 세척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 이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 다양한 이제 구성 요소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전열 샘플 처리 과정을 자동화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기술들, 각각 기술들에 대한 특징을 그림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소개를 할 때 이제 C프레이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이 되고 뭐 관련된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세포 분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현재 신약 개발에서는 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크게 이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로 나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환자나 혹은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를 치료제로 개발하는 말 그대로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당 세포 치료제에 활용되는 세포로는 주로 이제 NK 세포, T 세포, 뭐 CIK 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연골 세포 등의 이제 다양한 그런 세포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에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거나 복구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로 희귀 질환이나 유전자 질환 등의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좀 개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현재까지 FDA 신약 허가를 획득한 치료제는 38개에 불과하지만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5,700여 개 수준으로 굉장히 좀 개발이 활발한 그런 분야이고요. 2023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109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해서 9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프리 장비가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를 개발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좀 쓰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약 개발이나 진단 분야에서 좀 더 굉장히 이제 앞단위 연구 단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유세포 분석, 라이브 셀 이미징,
그리고 싱글셀 혹은 단일세포 시퀀싱이나 스피로이드 오가노이드 등의 다양한 세포 분석 방법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각각 이제 합산을 해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유세포 분석 시장은 약 63억 달러, 그리고 단일세포 시퀀싱은 47억 달러, 그리고 라이브셀 이미징은 23억 달러, 스피로이드 오가노이드 약 10억 달러로 해당 시장의 합산이 총 142억 달러, 뭐 하나로는 20조 원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시장 역시도 2029년까지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미국의 이제 벡톤 디킨슨이라고 하는 BD, 베크만 쿨터, 더모피셔, 그리고 바이오레드 등의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큐리옥스는 이 C프리 기술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를 기반으로 주요 투자 포인트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큐리옥스의 투자 포인트는 큐리옥스 C프리 기술에 기반한 제품 다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큐리옥스 C프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실험이나 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 등에서 필요한 이런 세포 분석 공정은 투명한 검체를 쉽게 관측하기 위해 염색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원심 분리기라는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심 분리란 중력의 500배 이상 높은 원심력을 검체에 가해서 용기의 바닥에 검체를 응축을 하고 불순물이 포함된 상층액을 걸러낸 다음에 새로운 세척액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수차례 거쳐서 저희가 딱 원하는 그런 세포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뭐 수차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세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심 분리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잔존물 처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덩어리가 형성이 된다든지 세포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까 세포의 변형이나 데이터 분석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실험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어떤 뭐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재현성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시약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고 또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큐리옥스가 개발한 C프리 기술은 기존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원심 분리기 없이 전처리를 뭐 이제 세포 전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뭐 20-30분에 걸쳐서 수동 작업을 여러 번 거쳐야 했던 뭐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법과 반해 저희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이내에 세척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 유실이나 변형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기존 세척법 대비해서 유미하게 이제 세포가 뭐 남는 그런 양이나 뭐 데이터 재현성 역시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 라인업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기술에 이제 기반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각각 기술의 이제 그 각각 제품들은 뭐 가격이나 혹은 동시에 이제 처리 가능한 샘플 수, 뭐 다양한 좀 측면에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미나 워시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처음 개발한 그런 기술에 기반한 제품들이고요. 뭐 동시에 이제 96개 웰 샘플 처리까지 이제 가능하고 굉장히 이제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HT 2100, 오토 1000 그리고 오토 CX 1000 이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개발한 플루토 워시나 비너스 워시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플루토 워시는 정밀 로봇 피페팅 기술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열이나 비전열 샘플 모두 이제 자동화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가격은 약 5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레미나 워시 제품 대비해서는 이런 가격 부담을 굉장히 낮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너스 제품 같은 경우 이제 8월에 처음 출시한 그런 제품이고요. 전염 분석 시장에 진출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혈이란 이제 저희가 홀 블러드라고 해서 혈액에 이제 다양한 그런 성분들을 이제 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용량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비너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포 과정을 이제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분석 소요 시간이나 데이터 재현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해당 제품 역시도 이제 7만 불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해외 파트너링을 통한 실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큐리옥스는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의료기관 등의 이제 동사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해외 국가들의 지금 파트너링을 이제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러한 장비들은 저희가 이제 공정 개발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해당 기관이나 그 기업들의 공정 개발팀 공략을 통해서 이제 영업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이제 미국 전자장비 기업 중에 다나허라는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인 베크만 쿨터 라이프 사이언스와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원스톱 솔루션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C프리 기술들의 제품 그리고 베크만 쿨터의 제품을 이제 결합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계약 자체로 저희가 이제 수량이나 총액이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장비 기업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제품을 신규 도입하는 해외 고객사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이제 비너스나 플루토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도로 진행하는 인터랩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포 샘플 분석, 모범 사례에 관한 백서 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공정기기, 분석기기, 표준시약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어떤 뭐 기기나 소품들을 활용을 했을 때 뭐 가장 이제 좀 적합한 표준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세포 분석법을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담는 그런 백서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신약 개발 기업들이 FDA 임상 진행 시에 권고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장비를 활용한 그런 세포 샘플 분석 사례가 백서에 등재가 된다면 주요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프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해외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확대 이 두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업 손실인데 이 적자 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큐리옥스의 일단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저희가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한 5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감소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기기 매출액이 좀 감소하면서 플레이트, 부속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액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판관비가 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적자폭이 좀 확대되며 2024년 영업이익은 114억 적자 그리고 순이익 116억 원 손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저희가 2021년에 이제 중국 후난사와 체결한 수주 계약 물량들이 이제 좀 일부 반영이 되면서 2024년 대비 약 19% 매출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 약 4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연구비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24년 대비해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신제품의 이제 다양한 매출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계약 증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매출 창출을 통한 이익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장한 시기 그리고 뭐 실적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큐리옥스는 2023년 8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이나 신제품 출시 이벤트에 따라서 사실 주가는 이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큐리옥스의 주요 피어들로 보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원심 분리기나 세포 분석 공정 관련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더모피셔 그리고 다나허, BD 그리고 바이오레드 이런 기업들이 좀 과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해당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리옥스 역시도 2025년부터는 기존의 이제 레미나워시 제품을
제품을 비롯해서 플루토, 비너스 기술 기반의 이제 신제품 매출 확대가 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핵심 글로벌 기업들과의 이제 기술 이전이나 뭐 OEM, ODM 등 지속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제품의 시장 인지도 그리고 이제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된다면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지 들어볼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산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규제를 받는 규제의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나 기기, 시험법 이런 이제 신규 기술들의 도입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 공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등의 기기나 프로토콜 또한 굉장히 오랜 기간 표준 운영 절차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신규 기술이 적용된 큐리오스의 장비와 소모품은 실제 이제 사용 사례에 기반한 시험 데이터 축적과 인지도 상승까지는 좀 기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리옥스가 2024년 7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200억 원 정도 조달을 한 바 있었고요. 2024년 8월 무상증자로 인해서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총 주식수 대비 약 5.5% 수준인 94만 주 정도 이제 수량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시비는 2025년 7월부터 전환 청구 가능한 물량으로 향후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포 세척 공정을 시프리 기술을 개발해서 자동화에 나선 기업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임윤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